오늘도 평소처럼 샵문을 열고 아침 햇살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어요. 고객님들의 예약 확인하고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늘 그렇듯 익숙한 음악을 틀고요. 7년째 이 샵을 운영하면서 이제는 뭐든 손에 익은 느낌이에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저만의 리듬이 생긴 거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조금 달랐어요. 남자 직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고,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해서 출근이 어렵다는 연락이었죠.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지만, 한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지. 하며 전화를 마무리하고 막 한숨을 쉬는데, 띠링, 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리니 어깨가 넓은 한 남자 고객님이 들어오시더군요. 예약 확인해보니 마침 그 남자 직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예약한 분이셨어요. 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죠. 그런데 그분이 아주 덤덤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직원분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묻는 거예요. 혹시 대신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남성 고객 왁싱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엔 주로 직원들에게 맡겼던 터라 조금 긴장됐어요. 괜히 손이 떨릴까 싶어서 마음속으로 심호흡 3번 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분은 차분하게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프로답게 평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더군요. 작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띄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성 고객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며 스스로를 타이르며 괜히 민망해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자연스럽기엔 좀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렬했달까요? 그 크기와 존재감이 워낙 확실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멈추고 말았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고 그분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죠. 저도 얼른 정신 차리고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도망치듯 방을 나오면서도 머릿속에선 자꾸 그 장면이 재생됐어요. 마치 멀리서 봤던 무대가 갑자기 눈앞으로 다가온 느낌이랄까요? 잠시 후 고객님이 천천히 방에서 나왔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인사하고 가셨죠.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냥 민망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뭔가 이상한 끌림? 그날 이후 남자 직원은 건강히 복귀했고 샵도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하게 그날의 느낌이 자꾸 맴돌았어요. 저는 늘 고객과의 거리를 확실히 두는 편인데 이번만은 자꾸 마음이 흔들리네요. 가끔 사람을 만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때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직업적 상황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무언가를 느낀 걸까요? 며칠이 지나고 다시 평소처럼 샵을 마감하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마감 담당 직원이 몸이 좋지 않다며 일찍 퇴근해도 괜찮냐고 묻더군요. 그래, 일찍 가. 오늘은 예약도 없고 조용하네. 하고 혼자나마 조용히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죠. 커피 잔을 닫고 창밖을 슬쩍 보던 그때 갑자기 샵문이 열리는 거예요.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그 남성 고객님이었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오늘은 예약도 없었는데 저는 조금 놀란 얼굴로 어머, 오셨어요? 하고 웃었어요. 그분은 얇은 흰 티셔츠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선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넓어 보이더군요. 아니, 그땐 정말 넓었어요. 지나가다 보니 불이 켜져 있어서요. 혹시 오늘도 왁싱 가능할까요?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게 얼떨결에 네, 마침 취소된 예약도 있어서 가능합니다. 하고 말했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론 왜 이렇게 떨리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고요. 문을 닫고 혼자 남겨졌을 때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더군요. 난 왜 이러지? 이미 한 번 했던 작업이잖아.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첫 만남엔 긴장감이 줄을 이뤘다면 이번엔 묘한 기대감이랄까요?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섰을 때 그는 벌써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웃으며 다시 뵙네요. 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인사인데도 그 말에 괜히 심장이 두근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장갑을 끼고 늘 하던 대로 가볍게 이야기를 건넸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셨나 봐요? 네, 소개팅 하나 하고 나왔어요. 뭐라고요? 소개팅이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쿡 하고 찔렸어요. 웃으며 아, 잘 되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사실 그 다음 대답이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잘 된 것 같아요. 꽤 괜찮더라고요. 그 말에 왁싱 도중 손이 딱 멈췄어요. 어쩌면 무의식 중에 살짝 아프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움찔하며 괜찮아요 하고 웃었지만 저로서는 좀 복잡한 기분이었죠. 이게 뭐지? 왜 기분이 나쁘지? 나랑은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런데도 자꾸 머릿속에선 잘 된 것 같아요라는 말만 맴돌더라고요. 애초에 그와의 만남은 일회성 고객과의 우연한 접점이었을 뿐인데 마음이 이상하게 끌린 건 저 혼자였던 걸까요? 그냥 호기심이었나? 잠깐 이 감정은 사랑은 아니겠죠? 그저 자존심이 상한 건가? 아니면 그 이상일까? 자꾸 머릿속에 의문이 맴도는데 그 순간 그가 말없이 저를 올려다보며 눈을 맞췄어요. 그러곤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오늘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왜 그 말이 이렇게 진하게 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은근슬쩍 마감 스케줄을 조정하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그가 또 올까봐 일부러 마감 예약을 비워두기도 하고요. 이상하죠? 단지 고객일 뿐인데 그가 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하나의 하루의 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다니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직원들에게 오늘은 내가 마감할게라고 말한 그날 어김없이 문이 열렸고 그는 또 나타났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선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오늘도 가능할까요? 라고 묻더군요. 솔직히 그 순간 너무 좋아서 티날까봐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무슨 말로 꺼내야 할지 몰랐지만 저는 그냥 묻고 싶었어요. 그 소개팅녀랑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시술 중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저번에 소개팅 하셨다면서요? 잘 되고 있어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은 하는데 글쎄요.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괜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미 그를 자주 떠올리고 있었어요. 고객이지만 그날 이후로 그가 너무 선명하게 남아서 특히 그날의 눈빛과 그 말, 오늘은 기분이 더 좋아요. 그 말이 자꾸 반복 재생되더라고요. 시술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모르게 농담을 던졌어요. 그쪽은 자꾸 올수록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더 민망해지네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전 오히려 더 편해지는데요. 선생님이니까요. 선생님, 그 단어에 잠시 현실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래, 우린 그냥 전문가와 고객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어요. 시술을 끝내고 정리하던 그가 방을 나가기 직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혹시 맥주 한 잔 어때요? 그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샵 근처 조용한 포차에 가게 되었어요. 소주도 아닌, 와인도 아닌, 그냥 맥주 한 병씩 별거 아닌 대화였지만 묘하게 서로의 눈을 자주 마주쳤고 분위기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저는 사실 이런 관계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가 먼저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술 받으러 온 거였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요. 그날 이후로 계속 기다렸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긴장감이 바뀌었어요.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진짜 뭔가가 생겨버린 것 같은 기분.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감정,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일과 욕망 사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환상일 뿐일까요? 밤은 점점 깊어졌고, 그날도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이번엔 그가 먼저 내게 다가왔고, 나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샵이 아닌 내 공간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더 알아가기 시작했죠. 어딘가 어른스럽고 어딘가 서툰 그런 관계였어요. 조심스럽지만 또 자꾸 끌리는 그 후로 그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느새 저는 그날은 항상 제가 마감하며 예약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부적절한 관계일지도 모르지만 그때 나는 단지 그가 오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어요.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매주 그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마치 정기 배송이라도 되는 듯 그의 방문은 정확했고 우리의 시간은 점점 깊어졌어요. 샵에서는 조심스러웠지만 닫힌 문 뒤에서 우리는 더 솔직했죠. 어느 날은 정말 피곤한 날이었어요. 예약이 밀려 있었고 직원 한 명은 갑자기 아프다며 못 나온다고 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거든요. 그날따라 허리가 찌릿찌릿했고 퇴근하고 싶단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던 참에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 그였어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픈 것도 피곤한 것도 사라진 듯 했죠. 오늘도 괜찮을까요? 그가 묻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라면 언제든 괜찮죠? 그날은 유난히 서로의 눈빛이 오래 머물렀어요. 시술 중에도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 얘기를 꺼냈고 저는 가게를 시작할 때 어려움들을 털어놨어요. 그냥 고객과 왁서 사이의 대화라기보단 정말 서로를 알고 싶은 두 사람의 대화 같았죠. 그날 밤 처음으로 그가 제 집에 왔어요. 낡았지만 아늑한 제 원룸, 작은 테이블에 맥주 2병, 그리고 라면. 그 단순한 구성이 그렇게 특별해 보일 줄 몰랐어요. 라면이 끓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런 게 연애는 아니겠지? 그치?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그리고 말없이 끌어안았죠. 그 안에서 저는 묘한 안정을 느꼈어요. 사랑이란 단어는 너무 거창해서 입 밖에 낼 수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그냥 그 품 안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평화로웠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점점 그는 연락이 줄어들었고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었나? 처음엔 걱정했죠. 몸이 안 좋은가? 혹시 나한테 실증 난 건가?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커피를 사러 나간 길에 그를 봤어요. 가게 근처 카페 앞 어떤 어린 여자와 웃으며 걷고 있더군요. 한 손에는 커피, 다른 손에는 그녀의 손. 가슴이 콱 막혔어요. 마치 뜨거운 왁스를 심장에 올려놓은 느낌. 그 순간 이 관계가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우린 시작도 정의도 없이 그냥 이어졌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눈치도 못 챘고 저는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매주 비워두던 그 마감 시간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손님이 들어와도 자꾸 그가 떠올랐고요. 그날 밤 나는 내 손으로 정리한 왁싱 도구들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 사람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붙잡은 환상이었을까?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감정을 먼저 묻고 정의를 요구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사랑이란 게 항상 말로 정의할 수 있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간 한 사람. 하지만 내 안에 깊이 남은 사람. 그게 지금의 그였어요. 그가 떠난 지 몇 주가 흘렀어요. 샵은 여전히 바쁘고 예약은 끊이지 않지만 마음 어딘가는 항상 비어있는 느낌이죠. 다른 남성 고객님들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면서도 자꾸 그가 생각나더라고요. 익숙한 자세, 익숙한 반응, 심지어 신음소리마저 그를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어요. 한 남성 고객님이 예약하고 왔는데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정갈한 인상에 말투도 부드럽고 딱히 이상한 건 없었는데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가고 제가 도구를 챙기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뛰더군요. 세월마. 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떠올랐어요. 처음 그를 방에 들였던 날, 긴장하던 제 손끝, 그리고 어색하게 흘러간 대화들. 지금 이 남자에게선 그런 기운이 없었는데도 그를 떠올렸다는 게 내 안에서 뭔가 아직 안 끝났다는 뜻이겠죠. 시술을 마친 뒤 고객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덜 아프네요. 선생님, 손이 참 부드러워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익숙해지면 더 편해지실 거예요. 다음번엔 더 나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문득 깨달았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익숙해졌던 거고, 그래서 편했기에 그만큼 아팠던 거구나. 그날 밤, 문을 닫고 나서 샵 안을 천천히 정리했어요. 왁스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공간.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사람과의 짧은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었어요. 제가 고객 정보가 적힌 예약 장부를 슬쩍 펼쳐보았어요. 그의 이름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지난 예약일, 그 전 예약일, 매주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적힌 그의 흔적. 그러다 어느 날부터 뚝 끊긴 그 기록. 사라졌다는 게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안 온다는 것만으로 이토록 많은 걸 말해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문득 제가 그리워했던 게 정말 그 사람이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면 누군가와 감정을 나눴던 그 순간의 감정이었을까. 포근함, 관심, 긴장, 설렘, 욕망, 그 모든 걸 느낄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온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그 감정들의 총합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쩌면 난 그를 사랑했던 게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꼭 오래가야만 진짜였던 건 아닐 거예요. 짧았지만 깊었고 뜨거웠고 분명히 나를 흔들었던 그 시간.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후로 저는 다시 샵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와 함께한 마감 시간대는 더 이상 비워두지 않았고 예약도 다시 받았어요. 그 빈 시간은 이제 또 다른 고객, 또 다른 대화, 또 다른 웃음으로 채워졌고요.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지나간 사랑이든 놓쳐버린 인연이든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조각 중 하나겠죠. 어쩌면 다음번 사랑은 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일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또 다른 실수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도 전 또 사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나는 여전히 사랑을 믿고 있으니까요. 이제 조명이 모두 꺼진 샵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요. 고요한 공간 속에서 오늘 하루의 잔상이 천천히 가라앉아요. 그의 목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나지막한 숨결들이 아직도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론 아주 짧게 스쳐도 우리 마음 깊숙이 흔적을 남기죠. 밤이 깊어질수록 그 흔적은 더 뚜렷해지고 더 선명해져요. 하지만 그런 기억도 결국엔 스르르 희미해지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 괜찮아요. 사랑은 꼭 오래가야만 진짜인 게 아니니까요. 당신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건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당신을 빛나게 해준 거예요.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마지막 뒷모습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면서 그 기억을 조심스레 보내주세요. 이 밤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바라요.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푹 편안히 쉬어요.